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6강 시간으로서 280번 문제부터 291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8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80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외국인 토지 취득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1.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계약 외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한 경우는 60일 이내, 계약 외는 6월 이내. 자, 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고요. 90일이 되어 있으니까. 3.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 없어요? 다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뿐이죠. 자, 틀렸고요. 4.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기 전에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틀렸죠? 5.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고 무효입니다. 무효. X. 다 X고 하나만으로 옳은 것이니까 28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1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할 때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3번,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이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을 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맞고요. 5.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 신고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28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 시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군사보호시설구역, 두 번째 지정문화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이 네 개 외에 나머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하나 뭐 있죠? 5번 개발제한구역.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번. 중개업자 갑이 매도일의 을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병에게 매도 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은, 자, 병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는 거고 매도일인 을이 있는 겁니다. 1번. 을이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이익도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 병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였다. 틀렸죠? 이웃의 확인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야. 을이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병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틀렸죠? 법적 제한이 있죠. 왜?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해서 진정한 소유자하고 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을이 어떤 대리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인감증여 부동산 매도 인감증여 소유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야죠. 틀렸습니다. 3번.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사용권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당연히 대지사용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것이 소유권이어야 돼. 소유권. 그런데 이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인 경우에 그 대지사용권하고 그 구분 소유권을 구분해서 만약에 갖을 수 있다고 규약을 하게 되면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건 당연이라는 문장이 잘못된 겁니다. 소유권 또는 지상권일 수 있기 때문에 X.
4번 등기부상 을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예요. 자, 을이 미성년자. 정의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확인하여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후견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X. 5번 소유자 을이 을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예요.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죠. 주택에 대한 을과 겸의 매매계에 동의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다.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은 283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4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있다.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최근에 법령 개정이 돼서 또 누구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 즉 특별자치도지사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3번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조사했는데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으면 토지를 선매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 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 소유 및 의견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래서 28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5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2번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맞습니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맞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 인정 기일 및 채무 보증 간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건 의미 없고 근저당 설정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 나와야죠. 이 채권 최고액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X. 5번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에 기재한다. 당연하죠. 중개업자가 조사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28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입니다. 28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해야 하는 조세로만 묶인 것은 이것은 답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딱 3개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답은 1번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가 이게 함정인데 재산세 같은 거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거지 취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재산세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 토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예전엔 등록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면허세라고 이름이 바뀌고 등록세, 취득세 내던 세율을 취득세로 한 군데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번 문제입니다. 28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비주거용 건축물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이다. 맞고요. 2.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맞습니다. 3. 토지 대상 토지 1km 이내의 비선호시설 존재 유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4. 주거용 건축물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X. 5.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 임목의입니다. 의의 생육 상태. 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8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288.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기본사항 확인사항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는 결국 세부 확인사항을 고르라는 겁니다. 1. 권리관계 기본 확인사항은 맞고요. 2. 입지조건 역시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3. 비선호시설 1km 이내 맞고요. 기본 확인사항. 4. 내부 시설물의 상태. 이거는 세부적인 거죠. 내부 시설물이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되니까 이건 세부적인 거라 X. 5.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28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9번입니다. 289.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맞고요.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4번.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인데 또 놀리니까 틀렸죠. 서명 및이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X. 5번. 중개수수료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8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0번.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시 중개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가 갖는 겁니다.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계약서 역시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가 나눠 갖는 거죠. 계약했을 때. 틀렸고요.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해주겠다 이런 의미니까 양쪽에 다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미음을 고르라는 얘기죠. 기억, 니은, 미음이 어디 있습니까? 5번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그렇죠. 판매 소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맞고요. 두 번째,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개인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3.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데서다. 기술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죠. 틀렸네요. 4.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핵심을 집어줘야죠. 맞습니다. 5. 주택의 경우 교육 요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29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6강 시간이었고 280번 문제부터 291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